어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시절에 얘들아 삼각 B가 무엇인지를 너희한테 좀 가르쳐 줬는데 자 얘들아 삼각 B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야.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뭐 요거는 내가 이제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고 이건 너희의 암기 사항이 될 뿐더러 너희가 이런 특수한 삼각형 맞니 얘들아 1대1대 루트 2라든지 2대1대 루트 3을 만족하는 특수한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1대1대 루트 2, 2대1대 루트 3 요거는 외워놔야 된단 말이야. 요거 외운 상태에서 너희가 뭐 사인 30도다 45도다부터 등등등에 대한 표현들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암기사항이 되는 거야. 모르면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너희가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그 얘들아 사인 값이 코사인 값이 몇인지를 좀 찾아보라는 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너희한테 했던 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얘들아 오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번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너희가 OD를 이제 그 반직선으로 잡았을 때 OA를 동경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동경이 돌 때 이제 이뤄지는 각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갔었고 그래서 사인은 얘들아 0부터 1까지 증가를 했어. 사인 0도는 0, 사인 90도는 1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코사인은 근데 0도가 이제 1부터 코사인은 90도가 0까지 감소를 했었고 탄젠트는 0부터 무한히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봐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뭐 이거 중학교 책을 아예 내가 편집을 해서 넣어온 거야. 그냥 중학교 거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요 내용을 한 다음에 내가 몇 가지 공식들 너희한테 가르쳐 주는 것까지 하면 기본적인 중등 삼각비에 대한 어떤 복습은 끝난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오늘은 니네가 갖고 있는 프린트 있지? 그 가지고 있는 프린트 갖다가 이제 그 무엇이냐 진도 뭐 나갈 건 많은 없어 얘들아. 내가 계속 계산하는 요령 같은 거를 좀 보여주게 될 건데 앞으로 얘들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산에 미친 듯이 달려야 돼. 계산이 안 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얘들아. 계산이 안 되면 조기 언니는 아마 내일까지 나오고 잠깐 어디 놀러 갔다 올 거야. 다영이 언니가 오는데 다영이 언니는 이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이걸 잘 몰라. 공부를 시키긴 할 건데 잘 몰라. 너희랑 똑같아. 어차피 질문은 나한테 한다 얘들아. 알겠냐? 삼각비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우리 학원 인사말은 이제부터 이거다. 사인 60도가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야. 야 보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도 좀 대답했어. 막 이렇게 읽는데 왜 이렇게 2분의 루트 3 그런 거 아니야? 효지야 나 봐봐. 탄젠트 45도가 몇이니? 아니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이것들은 다. 그래서 외워서 근데 너 강의 보고 정리 잘해왔다. 이쁘네. 그래가지고 아주 데이터 없다고 안 본 친구도 있는데 데이터를 내가 쿠폰으로 하나 이제 쏴줘야 되겠구나. 아 그래. 내가 데이터 내가 너 다시 이런 데서 내가 데이터를 내가 쏴줄게. 그럼 같이 하면 짤없이 봐야 되잖아. 그치? 한 500메가짜리 쏴주면 되지 않아? 너 이거 몇 메가 안 해? 이거 올리면 니네 강의 다 올려봤자 진짜 커봐야 120메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어디 안 가니? 어디 안 가나 이제? 어디 가면 내가 데이터 쿠폰 내가 그거 해가지고 쏴줘야 되겠네. 자 일단은 너희가 그러니까 외워야 돼 얘들아. 사인의 정의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의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이제 높이라고 외워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는 뭐냐 하면 잘 봐봐봐. 너희가 요 삼각형을 갖다가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요 기준이 되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 기준이 되는 각을 세타.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미지수로서 너희가 이거 영어 발음에서 그 뜨 발음 알지? 뜨 발음할 때 그 번데기. 그래서 이걸 세타를 많이 쓰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AC 길이를 3으로 줬어. 내가 숫자를 알구체적으로 주는 거야. 너희가 문자를 좀 헷갈릴까봐. 높이를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밑변은 X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 모르니까 X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너희가 알다시피 사인 세타는 3분의 H인 거 맞아 얘들아? 사인 세타가 3분의 H 다들 동의하니? 그러면 H는
3 곱하기 사인 세타다 라고 쓰는 것도 다들 동의하니? h 자체가 내가 여기서 3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왼쪽으로 넘겨버리게 된 거 맞아. 그래서 h는 3 사인 세타다. 너희가 봐봐. 이런 그림을 만났을 때 사인 세타는 3분의 h니까 3을 넘겨서 h는 3 사인 세타다 라고까지 얘들아 풀어주게 되면 너무나 얘들아 진부해지고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바로 우리는 얘들아 이 h가 3 사인 세타 바로 얘들아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돼. 이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 알겠니?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얘들아 내용 설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 니네 지수로그 할 때 많이 느껴봤을 거 아니야. 내가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을 못 쫓아오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삼각함수가 그럴 거야.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너희 인생의 최악의 단원이야. 미적보다 더. 알겠니? 긴장해서 해줘야 돼. 그 대신에 말했지. 그 계산만 넘으면 다 바를 수 있어. 왜? 95% 정도는 계산 못해. 학교에서 얘들아 빠르게 계산하는 애들이 진짜 얘들아 90% 아니 10%도 안 돼. 절대 10%가 될 수가 없어. 그 계산하는 애들이. 그럼 무조건 2등부터 시작한다 이거. 2등부터. 알겠니? 이건 진짜 믿어도 돼 얘들아. 원래 이거 고1 과정이었는데 고1 때 그냥 다 포기. 그냥 수학 포기자 양산. 그냥 어렸을 때 영이랑 철수가 소금을 섞으면 수학 포기하지. 바로 2탄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러니까 그냥 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싹 다 포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이게 고1 과정이 있을 때 중간고사 끝나면 10월 초잖아. 진짜 뻥아치고 10월 초부터 기말고사 대비 그냥 바로 했어. 계산하는데 한 달이야 얘들아. 애들이 고1 때니까 너희는 야 그래도 너희는 고1 때보다는 많이 정신 차린 거잖아. 근데 고1 와, 또 돌아버려 얘들아.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거야. 문과 가래든 이과 가래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봐봐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펜을 최대한 덜 대고서 3분의 h는 사인 세타인데 바로 h가 3 사인 세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다 얘들아. 너희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x란 말이야. 그럼 x는 3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x가 3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야 이것도 맨날 문제 풀 때 3분의 x는 코사인 세타니까 3을 넘기면 x는 3 코사인 세타 돌아버리는 거야. 바로 3 코사인 세타가 x다. 바로 가줘야 돼. 3 코사인 세타가 x. x는 바로 3 코사인 세타. 이게 내가 이제 원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이거는 뭐 어차피 훈련이니까 너희가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 노력 같은 거 그렇게 해주고. 수빈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옛날에 그 곱셈 공식 할 때 나 처음 만났을 때 너 막 자꾸 전개했잖아. 곱셈 공식 같다 안 하고. 그러면은 계속 힘들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외울 건 외우고 훈련할 건 훈련해야 되는 거고. 자, 요것도 한번 봐보자. 요 내용. 자, 밑변의 길이를 내가 이번에는 이 밑변의 길이를 3이라고 줄게. 여기를 세타라고 똑같이 주게 되면 이 길이가 얘들아 h야. 그러면 똑같아. 3분의 h가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h는 바로 뭐라고 하자고 3의 탄젠트 세타가 바로 나오도록 훈련을 좀 해줍시다. 앞으로 잘. 알겠니? 처음엔 천천히 좀 해주겠지만 나중에는 요 정도 계산은 빨리빨리 좀 가져야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 한 줄을 생략하자라는 게 요 페이지의 내용 전부야. 새롭게 뭐 나오는 건 없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너희한테 이제 공식 몇 가지 좀 설명할 것들이 있거든.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너희 그 프린트 주는 거에 다 나와 있긴 한데 또 필요하다면 적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그 뭐시냐 얘들아 그거 진도를 좀 나갈 테니까 좀 잘 볼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얘들아. 그거를 이거 좀 지워놓고 할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자 봐보자 얘들아. 여기 삼각형이 좀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걸 좀 보려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 너희가 여기를 조금만 왼쪽에 해놓고 내가 이제 공식을 조금 증명을 좀 한번 해줄 건데 얘들아 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각이 A니까 이 길이를 A라고 좀 둘 거야. 요만큼 길이가 A, 요만큼 길이는 C, 요만큼 길이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똑같이 세타라고 내가 둘 거거든. 여기를 세타라고 두게 되면 자 써볼게. 사인 세타는 이게 얘들아 B분의 A야. 말 그대로 B분의 A.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B분의 C야. 탄젠트 세타는 C분의 A가 되는 거고. 맞아 얘들아? 이거는 뭐 이해고 나발이고 그냥 외우는 거거든. 일단 이렇게 쳤다 치자. 내가 여기에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공식을 너희한테 유도를 해줄 건데, 요거에 대해서 유도해 줄 건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잘 봐봐.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a제곱에다가 c제곱 더한 게 b제곱인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제곱하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 사인 제곱 세타로 쓰기로 했어.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똑같은 말. 근데 왼쪽처럼 쓰지 않고 오른쪽처럼 우리가 써줄 거거든. 요거는 너희가 얘들아 기호를 좀 익혀줬으면 좋겠고. 자, 얘들아, 너희가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 사인의 제곱 세타는 b 제곱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써도.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보게 되면 b의 제곱분의 c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b제곱분의 c제곱. 그러면 더해보자 이거야.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얘랑 더해지잖아. 너희가 보다시피. 그럼 더해지면 얘들아 분모는 이미 b제곱으로 통분이 돼 있으니까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얘들아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몇인데? b제곱이지. 얘가 b제곱이지. 피타고라스, 그냥 피타고라스. b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얘는 1이 되는 거 맞니? 정말 유명한 공식이 하나가 나와 얘들아.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되더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알겠니? 당연히 너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되겠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외우자. 유도도 하고 외우자. 두 번째 공식은, 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볼 건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나와 있잖아 얘들아. 여기 b분의 c분의 이 분의 b분의 a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럼 그냥 이거 없어지니까 약분돼서 c분의 a가 되는데, 야 이거 c분의 a가 몇이니? c분의 a가 탄젠트였던 거 맞아. 그래서 코분의 사는 탄젠트가 되는 거야. 혹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산. 요게 중요해. 탄젠트를 코분의 사로 나타내줘야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어차피 계산인데. 알겠니? 그래서 왼쪽에 좀 적어놓으면, 자 얘들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니네 무슨 기분 드는지 나도 잘 알아. 나도 겪어왔으니까. 삼각함수를 처음 배울 때 그 기분. 나는 어땠냐면, 나 때 고1 때 원래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내가 고1 때 2학기 때 말에 그때 이제 좀 스타크래프트에 미쳐가지고 공부를 좀 안 했어. 좀 많이 놀았어. 근데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 좀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가 뭐 꼬여가지고 삼각함수 맨 뒤에 한 절반 정도를 기말고사에 안 봤어. 그럼 공부했겠니? 기말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삼각함수를 얘들아 이만큼을 안 했단 말이야. 거의 한 반 정도를 뻥 뚫어놨어. 그리고 2학년이 되었어.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 조금 이렇게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학교에서 자존심이 있는데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얘들아 그거 다 틀리는 거야. 거의 다 초토화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 정석, 공통수학 정석책 딱 펴가지고 삼각함수 얘들아 졸라 독학했단 말이야. 니네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거 안 외워질 것 같지? 좀만 노력하면 사인 60도는 그냥 2분의 루트 3이야. 이유가 없어. 그냥 2분의 루트 3이야. 너무 자연스러워. 생각이라는 걸 안 하게 돼.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니 얘들아? 근데 그 훈련을 아까 말했지 90%가 안 할 거야. 니네 입학해서 가보면. 입학이 아니라 계약해서 3월에 만나서 지수록은 좀 하겠지 얘들아. 애들 지수록은 좀 할 거야. 근데 삼각함수 대부분 다 포기야. 어차피 찍는 싸움이야.
알겠니 얘들아? 정말 대부분이 얘들아 많이 그랬어. 거의 지금까지 모든 학교가 그랬어. 니네 문과 애들이 삼각함수 배우는 게 한 8년 만에 니네가 처음이거든.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동안 안 배우다가 너희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사실 문과가 삼각함수가 들어간다는 그걸 보고 작년에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나 또 이거를 옛날에 그 기억도 나고 내가 처음에 학원 강사할 때 그래서 막 그때 그 시절도 생각이 나는데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계산 연습 같은 거. 야, 잘 봐. 외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알겠니, 얘들아? 만약에 증명을 까먹었어? 뭐 어때, 얘들아? 외워. 우리가 얘들아 증명 알고 쓰는 공식이 몇 개나 돼, 사실. 맞니, 얘들아? 그냥 외우면 돼, 얘들아. 니네 A의 영승이 왜 1인지 설명 가능하나? A의 영승이 1인 거? 까먹었어, 얘들아. 내가 분명히 가르쳤거든. 왜 이렇기 때문에 영승은 1이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 근데 얘들아 3의 영승 1이라고 하면 돼. 문제 풀 때 2의 영승 나오면 그냥 1이라고 해. 그럼 문제 없잖아 너 사실. 그렇지 않니? 내가 니네 진수 조건, 로그 조건,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왜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지 어떤 배경 같은 건 설명했지만 됐고 문제 나오면 진수, 밑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아니다. 마찬가지야. 삼각함수 탄젠트는 코분의 싸야. 뭐 외울 수도 있지 얘들아. 니네 똥 쌀 때 코도 풀어야 돼. 뭐부터 해? 코 풀고 싸야 돼. 싸다가 얘들아 코가 막혀버려서 얘들아 줘야 될 때 못 주면 힘을 중간에 끊기거든. 중간에 끊기면 빼기도 힘들어. 그래서 얘들아 코 풀고 똥 싸.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됐든 외워라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그냥 이거 외우는 거야. 이게 싸분의 콘지 얘들아 코분의 싼지가 헷갈린단 말이야. 코 풀고 똥 싸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야 근데 야, 내년에도 코 풀고 똥 싸러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몇 달 뒤에도 그냥 탄젠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코분의 싸 이렇게 딱 해주면 돼.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또 외워야 될 게 자 교육과정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얘들아 우리는 이야기할 거야. 자 사인의 역수 사인 세타 분의 1 당연히 뭐니 얘들아 a분의 b인 거 맞아. 얘를 코 시컨트 세타라고 할 거야. 괄호하고 코 시컨트 세타라고 할 거야. 얘로 옛날에 썼었는데 이렇게 얘들아 썼어. 기분 나빠하지 마. 외우면 돼. 사인의 역수가 CSC 세타래. CSC 클래시 오브 클랜이냐? CSC 세타래. 코사인의 역수도 있을 거 아니겠냐?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C분의 B야. 그래서 얘네 얘들아 시컨트 세타가 돼. 너희가 이제 그 무슨 초단위 할 때 얘들아 그게 뭐야 세컨드라고 하잖아. 맞아 얘들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시컨트면 시 이러지 말고 얘들아 시컨트라고 읽어줘. 시컨트 세타 뭐 어쩔 거야 외워야지. 탄젠트 세타를 역수를 취하다는 얘들아 탄젠트 세타를 역수를 이렇게 취하면 이거는 얘들아 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코트 뭐 이러지 말고 얘들아 코 탄젠트 뭐 코스 막 칸 이러지 말고 얘들아 신 세타 이거 이러지 말고 이렇게 좀 잘 너희가 읽어줬으면 좋겠고 야 뭐 어때 외워야지. 분의 1을 우리가 약속을 했어. 왜? 유명한 거니까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귀찮아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이런 표현들은 너희 교과과정에선 지금 너희 교과과정에선 빠져있어. 수원에서는 알겠니?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간간히 예전 기출을 풀다가 만날 수가 있잖아. 야 이거 하나 안 외웠다고 다 꺼져 뭐 이런 그 좋은 기출들을 우리가 안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너희가 좀 외워주면 돼.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썼었어 얘들아. 코 시컨트 세타 시컨트야 시컨트 말하기 평가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고 시컨트 코 탄젠트 알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 한 가지만 더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 험한 세상 일단 웃고 살자 이런 공식이 있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세타. 자 일단 식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웃는 발음이 되지 않니 얘들아? 일단 식 이렇게 웃어 얘들아. 좀 웃어 얘들아 돼지들아. 알겠냐? 그래서 너희가 증명은 되게 쉬워. 1에다가 탄젠트 제곱하면 얘들아 1에다가 탄젠트 제곱한 게 시컨트니까 이거 제곱한 거잖아 얘들아. 이거 제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 1이 얘들아 C제곱분의 C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라고 피타고라스 해놨잖아. 됐고 외워 얘들아. 일단 웃으라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외워 잘. 알겠어? 나은아? 너무 화내지 말고 웃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은 너희가 특히 이 두 가지 공식이 되게 중요하고 라고 말하면 이건 맨 아래 건 안 외우니까 세 가지를 다 너희가 외워줬으면 좋겠는 거. 그냥 외우면 돼. 그러면 얘들아 외우면 어떨 때 그냥 탄젠트가 나와. 그럼 코분의 쌀을 넣어볼까? 뭐 1탄 제곱이 나오면 얘들아 시컨트 제곱? 그냥 뭐 공식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알겠니 얘들아? 정말 험난한 그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내가 니네 시작할 때 이 얘기 안 했나? 삼각비 이 부분은 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냐. 니네 이번에 대학 간 애들 있잖아 얘들아. 이번에 대학 간 애들이 애증의 학년이란 말이야. 말을 진짜 개 오지게 씨부댕 안 들었어. 졸라 다 듣는 거야. 니네 진짜 천사들이야 니네들은. 다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오라 그러면 오고 수빈이도 막 이렇게 늦잠 자도 문자라도 오고 자꾸 문자만 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고 그 부담은 느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진짜 고마운 게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냥 하네 그냥. 걔네는 이과인데 이과 애들 배울 때 그거를 계속 이거 하다가 얘들아 3주 동안 그냥 계속 애들한테 사인 몇 분에 몇 도가 몇이니 그거 하다가 얘들아 1월 말에 포기했어. 근데 안 했어 얘들아. 그 겨울에 6명 잘랐어 얘들아. 빡쳐가지고. 알겠냐? 개빡쳐가지고 그 겨울에. 그러니까 거의 2시간 수업하면 1시간은 욕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안 했냐? 뭐 해가지고 막 욕을 해. 그럼 막 애들이 막 무서워도 덜덜덜 떨면서 막 그때 막 이렇게 그때가 다야. 애들 가자마자 까먹어요. 졸라 재밌는 학년이야. 알겠어. 그 술 먹고 경찰한테 걸려서 나 부른 학년이 걔네 학년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경찰이랑 쇼부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뭐야, 여기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계속 외우면 되는데 내가 요령이랑 이런 건 가르쳐 줄 건데.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과만에서는 그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문제 내서 제일 빨리 푼 사람 1등 3만원, 2등 2만원, 3등 만원 막 이런 거. 물론 제한 시간은 있고 너희가 한 4시간 1등, 5시간 2등 그러면 안 되고 얘들아. 그런 것만 좀 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아무튼 요 내용은 살짝 고등학교 께 좀 가미된 중학교 삼각비에 대한 어떤 복습을 쭉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여기 화면 같은 거 너희가 나중에 내가 프린트 주는 거 있기도 있겠지만 너희가 얘들아 영상은 다시 한번 찾아보면 계속 얘들아 외우는 거 보면서 필기할 것도 필기하고 외울 것도 외우고. 우리 내일도 보잖아 얘들아 내일.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막 탄젠트 45도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냥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민아? 그래서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탄젠트요? 이렇게 45도요? 잘 들었는데. 그치 얘들아 내가 목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자꾸 물어보면서 시간을 벌어. 그래서 막 이상한 거 얘들아 영어 말하냐?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조금 빠르게 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전부다. 정말 너희가 거의 이게 전부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고, 여기 요 프린트는 너희한테 일부러 주진 않았어. 뭐 이거 줄 게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니네 삼각비 프린트 꺼내봐봐. 내가 준 거에 보면 앞에 웬만한 거 다 나와 있고, 오늘 하는 것들은 뭐 너희가 뭐 외우는 건 몇 개 없어. 그게 익숙해지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 한번 봐보게 되면은 너희가 용어 정리 얘들아 어제 했지만 얘들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자, 요 직선 보이니 얘들아? 요 반직선 뭐야? 반직선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지. 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해. 뭐 외워야지 어쩔 거야. 시작하는 거야. 고정돼 있어. 시초선은 안 움직여. 됐니? 자, 너희가 동경이 뭐냐 하면 일본의 수도가 아니야. 동경이 이렇게 있어. 원래 요 동경도 반직선이기 때문에 길어지든 짧아지든 상관이 없어. 이 동경은 시초선에 원래 있었는데 시작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 얘들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거야. 알겠니? 회전을 했을 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내가 얘들아 거기 조금 어제 한 내용이랑 겹치지만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하게 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광화문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광화문에서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로 가면 30분이 덜 걸리긴 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 담배를 못 피니까 이게 그게 안 되더라. 거기 버스를 타면은 잠깐 내렸을 때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류장에서 담배 펴도 되거든. 그래서 일단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펴야 돼. 안 그러면 뒤진단 말이야 사람이. 지하철에만 계속 있으면 죽어. 지하철 안에서 필 수가 없잖아. 옛날에 80년대에는 버스에서도 폈대. 이렇게 버스에 다 같이 타고 있으면 거기서 막 담배를 폈대. 진짜 아름다운 세상 아니었니? 흡연자들한테는. 나도 그 당시엔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이야 나도 끊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내려서 가. 그러면 거기가 이제 광화문 이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은근히 나한테 얘들아 길을 되게 많이 물어봐. 내가 영어 잘하게 생겼나? 이렇게 물어봐. 등치가 커서 눈에 띄나 해서 이렇게 물어봐. 아이, 병신들 경복궁이 바로 저기 있는데 어딨냐? 맨날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맨날 어디냐 저기 바로 있는데. 그럼 자 봐봐. 내가 기준이 딱 여기야. 딱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딱 기준이 여기다 치자. 이걸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경복궁이 만약에 다이 방향에 딱 경복궁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봤어. 외국인처럼 생겼네. 안동에서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딱 그래서 경복궁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로 말하기 힘드니까 나는 한마디 하는 거야. 대열. 그럼 되지 않아 얘들아? 대여 알지? 대여. 그러니까 대여 그러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 대여 아닌가? 대여 맞지 않나? 그래서 서쪽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봐봐. 기준이 이렇게 있을 때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지만 좀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어딨냐 하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저기라고 말해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신뢰가 덜 갈 수도 있겠지. 미친놈 같아 보이니까.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내가 지금 가리키는 방향부터 다이가 있는 방향까지가 딱 여기 60도 정도 있다고 치자. 60도 정도. 딱 요 정도 가기. 그러면 내가 시작해서 60도 방향에 있어요 라고 말해도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시작해서 자 360도로 돌아 얘들아. 미쳐서 360도 돌아. 돈 다음에 60도. 그러면 420도가 되지. 근데 420도든 60도든 가리키는 방향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우리가 위로 가는 걸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많이들 해. 온도도 올라가는 게 영상이고 내려가는 게 영하라고 하잖아. 회전도 마찬가지인 게 이 동경이 이렇게 얘들아 뱅글뱅글 지금처럼 얘들아 뱅글뱅글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해. 그러니까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인 거 맞아? 시계 반대 방향인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얘들아 다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건 양의 방향인 거야. 양의 방향이니까 한 바퀴를 내가 이렇게 돌면 몇 도야? 플러스 360도에다가 60이 더해지니까 420도도 똑같은 각인 거야. 60도랑 420도랑 가리키는 방향에서 보면 똑같은 거야. 물론 이거랑은 달라. 생수병을 잠궈. 60도 잠그는 거랑 420도 잠그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지 얘들아. 무슨 말이야? 꽉 잠궈 놓으면 얘들아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거든. 내가 꽉 잠그면 못 열어. 나는 습관적으로 되게 꽉 잠그거든. 그러면 내가 이게 출근을 해. 와이프가 요리를 해 간만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근데 모든 뚜껑이 열리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그냥 졸라 빡쳐 있어. 그냥 좀 살살 잠그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되게 세게 잠그거든. 또 썩을까봐 밀폐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열지 못해. 굴소스부터 해가지고 참기름통 뭐 이렇게 못 열고 그러는데 너희가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내가 돌아볼게. 반대로 돌면 얘들아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돌면 마이너스 360이지. 마이너스 360에다가 플러스 60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300도도 똑같다 이 소리야. 마이너스 300도. 이걸 그림으로 그러니까 나타내면 여기가 60도다 라고 치자 얘들아. 딱 여기가 60도. 지금 만약에 여기를 내가 60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맞아 얘들아? 이만큼 거꾸로 돈 걸 마이너스 300도라고 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300이랑 60 더하면 몇 도 나와? 360도는 나오잖아. 이런 걸 일반각이라고 해. 가리키는 방향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아니라 얘들아 가리키는 방향이 같으면 일반각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만약에 두 바퀴 돌면 몇 도니? 두 바퀴 돌면 720도지. 720에다 60 더하면 몇이야? 780이지.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 앞에서 두 바퀴 돌고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해도 어차피 경복궁은 똑같은 곳에 있는 거야. 좀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알겠니 얘들아? 100바퀴든 1000바퀴든 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어떠한 60도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6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몇 바퀴 돌지를 모르잖아 얘들아.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로 n바퀴 돌고 60도가 더해집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60도에 대한 일반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알겠니? 여기서의 세타는 각의 크기라기보다 가리키는 방향을 이야기해주면 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몇 바퀴 돌고 n바퀴 돌고 알파만큼 가면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길 찾아주는 문제인데, 자, 이 정도만 하고, 어차피 일반각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진 않아. 내신 때 반짝해가지고 몇 개 맞추면 다시는 볼 내용이 없어. 수능 절대로 안 나와 얘들아. 한 2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알겠니? 정말 내신 때 얘들아 소소한 거 여러 가지 유형 그때 가서 할 거야. 얘들아 우리의 지금 테마는 관심은 일반각은 아니야. 그냥 나는 너희가 420도가 뭔지만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420도. 아,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간 거구나. 그게 60도랑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겠구나. 그 다음에 너희가 봐봐.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요게 요게 얘들아 회전하는 게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이고 이렇게 보는 게 얘들아 음의 방향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가 어렸을 때 배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맞아. 처음에 만든 애가 이렇게 만든 거지 뭐. 1, 2, 3, 4라고 약속을 한 거. 아니 뭐 반시계가 왜 플러스야. 그런 거는 왜 약속이야. 알겠니 얘들아? 옛날에 어떤 찐따 같은 애가 좀 시계방으로 해놓고 죽으려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건 그냥 약속이야. 플러스라는 것은. 이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일반각은 이 정도 해놓으면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유형이 당연히 있긴 한데 그건 내신 때 하도록 하고 전체 너희가 얘들아 수학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것 아닌 단원이야 여기는. 자 이게 개 중요한 내용. 너희는 이제 프린트 꺼내보면 그 프린트 앞에 보면 좀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호도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을 거야. 오른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을 건데 자 화면 잘 보면은 돼.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해.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알겠니?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빨리 한 30초 쉬어봐 얘들아. 기지개도 피고. 유리야 잘 듣고 있니 유리야? 유리 좀 지금 듣고 있어 유리. 유리야 자지 마라. 그러니까 해봐봐. 여기서부터 호도법이 뭔지는 좀 알고서 너희가 계속 오늘 내내 나랑 연습할 거거든. 계산 문제 푸는 연습할 거야. 내일도 계속 문제 풀 거야. 호도법만 익숙해져도 사인값만 너희가 잘 구해도 진짜 행복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맨날 이과에서도 뭐 사인 3분의 8이고 사인 60도 그러면 막 쳐다봐. 근데 뭐 이질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 잘 봐줘야 돼. 그래서 동현아 사인 30도가 몇이야? 어? 2분의 1이야 루트 3이야? 2분의 1이야. 자신감이 있어야 되더라 알겠지? 2분의 1 항상 놀릴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자 오늘 배우는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니네 지금까지 각을 따질 때 너희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도에 대해서 따질 때 뭐 각도가 뭔지는 알잖아 얘들아 대충. 니네 뭐 45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감이 분명히 있는 거지. 90도다 아니면 180도다 뭐 10도다 2도다 이런 것들 다 알 거라고. 그치? 맞니? 우리가 도라는 단위를 썼어. 뭐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라는 단위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 나와 있는 60분법이라고 해. 알겠니 얘들아? 용어니까 외워줘 얘들아. 별건 없어. 그냥 도라고 측정하는 단위를 60분법이라고 해. 니네 우리나라에서 무게 잴 때 킬로그램을 쓰지. 킬로그램 법이라고 해. 킬로그램을 쓰니까. 얘들아 거리 잴 때 미터로 재잖아. 그래서 미터법이라고 해. 그럼 이거는 거기 뭐야? 60분법이야.
이게 좀 용어가 얘들아 당연히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냥 외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게 식정 단위 방법이 뭐였다고? 60분법이 됐었어. 60분법이었어. 알겠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단위를 변환을 할 거야 얘들아. 새로운 단위를 우리가 이제 너희한테 약속을 하게 될 건데 잘 봐봐. 니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움직이는 걸 킬로미터를 많이 써. 근데 그 미국에서는 얘들아 뭐 1마일 같은 거 1마일 마일을 어떻게 쓰냐 얘들아? 한국말로 쓸까? 1마일. 그럼 우리는 마일이라는 거리에 대해서 조금 좀 알기가 힘들지 얘들아. 이게 아마 2km인가 3km인가 대충 그 정도 될 거야. 1km보다 훨씬 길어.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는 갤런이라고 하잖아. 꽤 커. 그러니까 걔네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음료수도 페트병도 좀 커. 주스도 막 졸라 커. 그치? 니네 코스코 같은 데 가서 주스 사면 주스가 졸라 크지 않냐? 막 4리터짜리 한번 따르려면 막 덜덜덜 해가지고 막 따라야 돼. 그치? 이해돼?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야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다가 미국 가서 이걸 써. 근데 미국에 살아야 돼 너희가 나중에. 오 좋겠지 얘들아. 공부 잘해서 얘들아 미국의 기업에 취직해서 뭐 구글 같은 데 취직해서 살아야 돼. 야, 그러면은 이 단위 측정법, 킬로미터법 말고 마일법에 너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 맞아? 주유소에서 물어봤어. 얼마나 how far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대충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뭐 이렇게 about 뭐 3 miles 뭐막 이러면은 근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분명히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쓰던 단위가 바뀌게 되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계속 살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개념에 대해서 심지어 까먹기까지 할 거라고. 알겠니? 자, 측정 단위만 바꾸는 거야. 잘 봐. 우리는 니네 뭐 100cm를 1m라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60분법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조그맣게 해주고 도라고 했잖아 얘들아. 각도를 이야기할 때. 근데 지금부터 얘들아 쓰는 방법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거거든. 호도법. 우리가 얘들아 호도법의 측정 단위는 라디안이 되는 거야. 라디안. 알겠니? 라디안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 얘들아 파이의 RAD라고 쓰기도 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디안이라는 스페링을 좀 따서 RAD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생략해. 알겠니 얘들아? 우리한테는 처음이지만 모두가 다 각을 라디안으로 써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단위를 꼭 말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야. 거의 뭐 생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야 만약에 내가 뭐 효재한테 그러니까 민호한테 뭐 너 키 몇이냐 그랬더니 뭐 180, 190이요 막 이래. 그럼 190이면 190m겠니? 킬로미터겠니? 그냥 얘들아 190 몇 센치? 센티미터겠구나라고 그냥 우리끼리 알잖아. 꼭 굳이 단위를 말할 필요 없잖아. 맞아 얘들아? 나 몸무게 95다. 그럼 내가 뭐 95 톤이겠니 뭐겠니? 95 킬로그램. 당연히 얘들아 통용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을 해서 자 이제부터 180도는 뭐라고 한다 얘들아? 파이에 생략된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알겠니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너희가 알고 있는 3.14 파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나연아? 3.14 파이랑 똑같은 파이야. 그래서 180도는 대략 3.14 라디안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얘들아 근사값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1 라디안이 대충 몇 도일까를 계산하게 되면 3.14로 180을 나눠주면 되는 거 맞아? 3.14로 180을 자 얘들아 180 나누기 3이 몇이야? 60도야. 근데 3보다 조금 큰 걸로 나눴으니까 60보다 조금 작을 거 아니겠니? 그 근사값을 구해보면 대략적으로 57도 정도 돼. 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1라디안이 왜 이 정도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너희가 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1라디안이 57도니까 2라디안은 대충 몇 도야? 114도지. 90도보다 좀 더 어때? 컷?
분각이 되는 거야. 3라디안은 180보다 조금 작지만 거의 180에 가까운 각이 되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얘들아 그 크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앞에 등산로가 있는데 경사가 30도입니다. 그럼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빡세겠다 쉽겠다. 경사가 70도입니다. 좋겠다.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경사가 1.5 라디안입니다. 라고 말하면 1.5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 더하면 거의 얘들아 그 직각에 가까우니까 개가 빠르겠지. 이런 얘들아 경사가 너희가 0.5 라디안입니다. 0.5 라디안이면 이거 절반이니까 한 28, 9도 될 거 아니겠니? 맞아? 너희가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봐봐. 이거 외워야지.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60분법 잘 안 써. 새로운 단위인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을 할 거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야. 표현을 한번 해볼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놨으니까 자, 니네 30도는 몇 분의 몇 파이야? 30도가? 30도가 되려면 양변 몇으로 나눠야 돼? 180을 6으로 나눠야 되는 거 맞아? 그럼 6으로 나눠주면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너희가 그동안 30도예요 라고 말하잖아. 얘들아 30도 정도 돼요. 6분의 파이가 정확히 30도를 표현하는 내용이야. 내가 아까 도현이한테 도현아 사인 30도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물어보겠지. 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게 2분의 1이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 얼마나 힘든 작업인 줄 알겠지. 삼각함수도 졸라 오랜만에 혹은 야 솔직히 거의 처음 배운 거야. 삼각비는 니네 함수는 내가 아직 가르치지도 않았고 니네 삼각비를 거의 처음 배운 건데 알겠니? 거의 뭐 새롭게 얘들아 배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호도법까지 배웠네. 슛들 얘들아 호도법 180도를 파이로 나타냈어. 자 60도는 몇 파이? 60도는 몇 라디안이니? 라고 물어보면 3으로 나눠줘야 되지.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360도는 2파이. 막 이런 것들. 알겠니? 그러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아는 모든 각을 이제부터 뭘로 나타내겠다? 파이, 호도법으로 나타내겠다. 그 정도만 알면 되더라. 그 정도만. 알겠니?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같은 경우도 라디안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할 거야. 여기까지 하면 내용 끝이야. 이것만 하면 쉴 거야. 이거 하고 좀 푹 쉬었다가 문제 내가 계속 보여줄 거야. 내가 계속 보여줄 거야. 이거는 계속. 니네 지수 처음에 할 때 내가 되게 천천히 했잖아. 좀 심하게 천천히 하게 했는데 그때는. 근데 아마 삼각함수는 그 정도로 천천히 할 수도 있어. 니네 상황 봐가지고. 계산이 좀 돼야 되는데 야 근데 계산 안 되면 이거는 지수 이런 것보다 이해해야 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암기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시켜줄 거야. 알겠니 얘들아? 정말 천 문제든 만 문제든 줄 수 있어. 무한히. 우리 적당한 선에서 같이 끝내자. 나는 알겠지? 그래서 봅니다 얘들아 이거는. 자 니네 그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야. 원의 둘레가 2파이 R인데 원의 둘레. 근데 얘들아 여기가 중심각이 세타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호의 길이는 360도 분의 세타를 곱하잖아. 이게 우리 공식이지. 맞니 얘들아?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넓이가 둘레가 있었는데 만약에 너네 여기 60도면 6분의 1 곱하잖아. 360도가 한 바퀴인데 60도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좀 전에 180도를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는 2파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이제 도라고 측정하지 않고 360도를 2파이로 보는 거야. 그럼 2파이가 약분되네. R세타네. R세타. L은 R세타. 얘들아 호의 길이는 이제부터 공식이 R세타야. 과거에 배웠던 공식 갖다 잘 안 구해. L은 R세타야. 알겠니 얘들아? L은 R세타 외워줘야 돼. L은 R세타.
원의 면적 한번 구해보게 되면 니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당연히 얘들아 원 전체가 다 있었다면 파이 r 제곱이었겠지만 그 중에 세타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360분의 도분의 세타를 곱해야 부채꼴의 넓이가 나올 것인데 역시나 얘는 파이의 r 제곱에다가 2파이분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지. 이 부분이 2파이지. 그러면 너희가 파이랑 파이가 약분되니까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나와 있니 얘들아? S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만약에 유도 힘들면 그냥 외워서 대입하는 문제. 알겠니? 부채꼴 넓이는 2분의 r제곱 세타인데 잘 봐. 얘들아 r제곱 세타라는 건 r에다가 r세타라고 써도 무방하잖아. r제곱 될 거니까. 좀 전에 r세타가 몇이었니? r세타가 l이지. 그래서 2분의 1 rl 공식 2개 있어. 외우고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게 당분간의 우리의 미션이야 얘들아. 알겠는가? 조금 많이 노력을 좀 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미안하지만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될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한 며칠 좀 고생 좀 해주고 좀 쉬었다가 하자. 좀 쉬었다가.